시장에서 많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올해 3차례 이상 금리 인하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이 리스크 없이 확실하고 안전한 자산으로 담겠다라는 것이 바로 주택시장. 가격이 올라갈 분위기라면 조금 파는 것을 미루어 볼까. 모두 지금 상승으로 완전하게 전환했다라는, 우리 시장에 지금 굉장히 에너지가 강화되는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어차피 시장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죠. 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관심 있었던 이슈가 바로 통화정책 방향의 통방회의였습니다. 예상대로 금리가 인하가 되어서요. 0.25%포인트 인하돼서 2.5%로 기준금리가 확정이 됐는데요. 사실 저는 내심 기대한 부분은 혹시 B컷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만 B컷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역시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오늘 그 통방회의 또한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하나존재의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통방회의 때는 항상 기자 간담회 내용까지 꼼꼼하게 다 직접 다 듣고 또 중요한 어떤 키워드나 포인트들은 자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충영 총재 어떤 얘기했는지 거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 뭐 있는지 한번 짚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뭐 기준금리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부동산 시장 자체에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어떤 변화들이, 확실한 변화들을 좀 얘기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시장에서 많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결정하셔야 되는 분들, 현금 들고 계신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빠른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우선 기준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찬희 총재가 어떤 얘기했었는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뉴시스에서 제목을 잘 뽑았더라고요. 저도 B컷 기대했었는데 B컷에 대해서 질문을 기자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금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낮추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어떤 시장의 그 다른 방향,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어떤 시장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부동산 쪽이라든가 집값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급등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실수라는 게 코로나 때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집값 상승, 급격한 상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비드 시점에서의 어떤 집값 상승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창현 총재가.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요. 앞으로의 통화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금리 인하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하될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통방위원 중에서 이창현 총재를 제외한 6분 중에 4분은 3개월 안에 한 번 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2분은 이 상태 2.5%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떨 것이냐, 올해 3차례 이상 금리 인하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건 이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해서 그 언급은 피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앞으로 금리 인하의 어떤 흐름이 어쨌든 방향은 확실하게 밑으로 빠르게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한 이게 바로 아까 앞에서 기사에서도 언급됐던 그 부분입니다.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게 된다면 경기 부양보다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이 시장의 환경들은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경기 부양보다 오히려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다시 그때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B컷은 지금 빠른 어떤 금리 인하에 시그널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B컷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유동성 시장이 이미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시고가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이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저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불어난 자금을 이제 주택에다가 담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모습인 게, 예전에는 빌딩이라든가
또 상가 이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자산가들이 부동산에 많이 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어떤 경기가 좋지 않고 요즘 꼬마 빌딩 시장 굉장히 상황이 많이 예전과는 다르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공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힘든 상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리스크 없이 확실하고 안전한 자산으로 담겠다라는 것이 바로 주택시장. 그것도 끊임없이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초고가 하이엔드급 주택에 자금을 담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자금이 계속 고가주택으로 흘러가면서 지금 유동성장이 굉장히 상단에선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B컷이 어떤 좋은 사인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빠른 또 이제 어떤 양극화를 부추기는 환경이 올 수도 있다 보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도 그래 어쩌면 속도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천천히 가는 게 결국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게 하는데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정해졌고요. 비컷 왜 안 해줘?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어차피 시장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좋은 호재를 작용할 수는 있지만,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그 방향은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가 좀 거기에 많은 약간 아쉬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좋은 전망도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지방 시장입니다. 이번에 제 하는 통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0.8%로 다시 수정을 했는데 내년에 1.6%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내년이 1.6%냐라고 했을 때 언급한 것이 바로 건설 경기인데요. 그것도 지방의 경설 경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성장률 중에 제일 최근 2년 동안 성장률 발목을 잡아온 것은 건설 투자다. 지난 건설 경기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특히 지방 중심의 과잉 투자 이제 PF 부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방 도시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미분양이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게 바로 언제까지냐? 올해 하반기까지일 것 같다. 올해 하반기가 바닥일 것 같다. 바닥 찍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도시도 지방시장도 올해까지가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 올해를 지나면 조금씩 회복하는 강도가 강해지지 않을까. 물론 도시마다 다르긴 합니다. 지방도시도. 근데 이제 일단 물량이 많이 풀려 있는 곳들의 어떤 물량 해소가 되고 안정화되는 단계를 일단 그 한해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로 하반기가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또 추가로 언급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발표된, 이제 목요일마다 발표가 됩니다. 부동산원에서 주간 주택 가격 동향 발표를 하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또 굉장히 좀 그래도 고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바로 서울의 전 지역이, 강보합세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보합세인 지역이 강북구예요. 0으로 상승률 0으로 이제 보합이고요. 그동안 계속 이제 약보합세로 왔다 갔다 하던 노원 그리고 도봉, 중랑구 이런 지역들이 모두 지금 상승으로 완전하게 전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승률이 크진 않지만 계속 이렇게 작은 사인들이 쌓이면서 점차 시장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시장 회복세가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거래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었던 노원구 그리고 중랑구나 도봉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바닥 다지기를 끝내고 회복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좀 볼 수 있는 타임입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또 그러다가 다시 약보합세로 왔다 갔다 바닥 다지기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지금 점점 턴해 가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하나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상단에서도 똑같이 그런 에너지가 강하게 다시 나오고 있다. 제가 탑다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닥에선 바닥대로 바튼업 위로 올라가고 있고 탑 위에선 위에대로 강한 다시 하단으로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서초구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제가 오늘 데이터 확인해 보니까 4월보다 5월에 들어와서 더 많은 거래량이 지금 확인됐어요. 자, 5월 아직 한 달 정도 더 거래 신고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4월 거래량을 넘어가는 거래량이 5월 서초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서초구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지난 4월에 이제 이 토어제가 묶이면서 사실 강남구나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토어제 경험이 있었던 지역들이었고 이미 묶여 있었어서 토지거래 허가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곳들도 있다 보니까 거래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서초구는 처음으로 토어제를 맞이하는 곳이었고 그만큼 뭐랄까요 그 충격이라든가 어떤 관망세가 좀 더 강하게 작동했던 게 4월이 아닌가 싶은데요. 5월 들어오면서 강남 송파의 움직임을 바로 받아가면서 지금 거래량이 빠르게 올라와주는 모습. 그래서 지난달에 거래량이 많이 적었던 만큼 5월에 그 거래량 벌써 소화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원밸리도 그렇고 위에서부터 강하게 내려오는 하단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이 바로 서초구에서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고가주택들의 흐름이 다시 밑으로 강한 에너지를 흘려보내주고 있고 하단은 하단에서 대로 거래량을 많이 지금 계속 찍어주다가 이제는 조금씩 회복의 어떤 구간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지금 굉장히 에너지가 강화되는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매수에 대한 고민 결정을 갖다가 많이 미루시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대선을 이제 대선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분들이 일부 지역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좀 보고 관망하고 움직이겠다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곳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을 노려서 지금부터 평일부터 열심히 집 보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24평도 24억대 거래가 지금 나오면서 평당 1억으로 접어드는 환경이고요. 지금 지역별로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매물이 없다 보니까 매수자분들도 고민을 하지만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이제 약간 호가를 올리더라도 그냥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 물량은 매물은 많이 풀려있지 않고 한두 개 거래가 돼도 신고가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상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역별로 보더라도 매물들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지 않은 매물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세가 자꾸 올라가는 환경입니다. 파실 분들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하기 때문에 호가를 올리고 아니면 지금 당장 가격이 올라갈 분위기라면 조금 파는 것을 미루어 볼까 이런 심리가 작동하면서 나와 있는 매물은 적은데 매수자분들의 마음은 급해지고 있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금 뭔가 결정을 하실 수 있는 현금을 손에 들고 계신 분들 빠른 어떤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끄지 마시고 주말에 많은 분들이 집 보게 하는 그 타이밍에 같이 결정해 볼까 아니라 평일이라도 좀 빠르게 좀 임장하시고 지금 집을 보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러한 좀 노력이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고 대선 이후에는 이 에너지가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시그널 주는 사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이 시장을 좀 잘 슬기롭게 잘 활용하시고 요 타이밍을 잘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